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에이, 어차피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뭐. 바로 그 생각, 그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생각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 미시경제학의 바이블 이중구 최승주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이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좋은 자동차 보험에 딱 가입했어요. 그러면 운전할 때 이전하고 마음가짐이 정말 똑같을까요? 아마 속으로 괜찮아, 사고 나도 보험사가 다 해주는데 뭐, 이런 마음이 아주 살짝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요? 바로 그 미묘한 마음의 변화, 거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도덕적 해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그건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보험회사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감추어진 행동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험 들었다고 해서 보험사 직원이 24시간 옆자리에 앉아서 어이쿠 조심 운전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상황. 경제학에선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딱 펼쳐보면 이 도덕적 해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보험회사는 내가 얼마나 조심해서 운전하는지 모르니까 정보를 갖지 못한 측, 나는 예전보다 운전을 좀 더 덜 조심하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도덕적 해이의 핵심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이 숨겨진 행동 문제가 뭔지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우리 집, 화재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들 상상해보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했어요. 이 소중한 집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외출할 때마다 가스밸브는 잠갔나? 2번, 3번 확인하고 낡아 보이는 전선 있으면 바로바로 갈아주고 그 위험하다는 문어발 콘센트? 절대 안 쓰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경제학적인 질문이 생겨요. 바로 그래,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노력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상황부터 시작해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우리 집에 화재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보험이 없다.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쫄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가로축이 뭐예요? 노력이죠? 내가 얼마나 화재 예방을 위해 애쓰는가. 세로축은 그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고요. 자, 저기 아래로 쭉 내려오는 보라색 선, 저게 바로 한계 편익, MB라고 써있죠. 말이 어렵지. 그냥 노력을 한 단위 더할 때 추가로 얻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엔 가스밸브만 잠가도 와, 화재 위험이 50%나 줄었어 하고 만족감이 크겠죠. 근데 이미 할 거 다 하고 나서 아주 비싼 최첨단 소방 설비를 설치하면 물론 좋지만 추가로 줄어드는 위험은 아주 조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득이 점점 줄어드니까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저 파란색 수평선은 한계 비용, MC, 노력을 한 단위 더 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에요. 이건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추가 이득, MB랑 노력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MC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 바로 저기 R스타에서 멈추겠죠? 왜? 여기서 노력을 더하면 비용이 이득보다 커지니까 손해잖아요. 바로 이 R스타가 개인에게도 최적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효율적인 완벽한 노력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보험이 없을 때는요, 불이 나면 그 손해 전부 내 거. 예방 노력을 해서 얻는 안전이라는 이득? 그것도 전부 내 거. 모든 결과가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R 수준까지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험이라는 변수가 등판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보험이라는 녀석이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합리적인 계산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보험이 우리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그래프가 그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보험에 가입했다. 땅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불이 나도 내 손해는 보험회사가 대부분 막아주죠. 그럼 내가 예전처럼 빡세게 화재 예방 노력을 할 이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에이, 좀 덜 신경 써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겠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아까 그 높이 있던 한계 편익 곡선 MB가 저 아래에 있는 MB 프라임으로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디서 노력을 멈출까요? 당연히 이 새로운 낮아진 편익 곡선 MB 프라임과 비용 곡선 MC가 만나는 지점이겠죠? 바로 R 프라임입니다. 보세요. 원래 최적 수준이었던 R스타보다 훨씬 못 미치는 더 낮은 수준에서 노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게을러진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낭비, 비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확 들어오죠? 보험이 없을 때의 바람직한 노력 수준, R스타는 이만큼이나 높은데 보험에 들고 나니까 실제로는 R'이라는 이 낮은 수준까지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 이만큼의 격차가 바로 도덕적 해이가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표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보험이 없을 때는 모든 이득과 손실이 다 내 거니까 사회적으로도 최적인 R 수준까지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보험이 있으면 어차피 손실은 보험사가 막아주니까 노력할 동기가 줄어서 R-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죠. 그 결과가 뭐다? 바로 도덕적 해이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개념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맨날 손해만 보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딱 그런 표정으로 보는 학생이 있네요. 교수님, 그럼 보험이 나쁜 거네요? 보험사는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는 눈빛인데 천만에요. 당연히 아니죠. 보험회사들도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뭘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공동보험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손해액이 1억이 나면 그중 20%인 2천만 원은 무조건 보험 가입자가 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봐, 너도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초기공제예요. 이건 우리가 더 잘 알죠. 바로 자기부담금.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들 때 있잖아요. 뭐 100만 원 이하의 손해는 가입자가 알아서 부담하게 만드는 거죠. 자잘한 사고까지 다 보험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조심해서 운전하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뭘까요? 핵심을 파악했나요? 맞아요. 보험 가입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너도 아예 손해 안 보는 건 아니야. 네 돈도 나갈 수 있어. 라는 걱정을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가입자들이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니까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아까 바닥까지 뚝 떨어졌던 그 개인의 한계 편익 곡선 MB를 어떻게든 다시 위로 원래의 사회적 최적 수준 MB에 가깝게 끌어올리려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보험 시장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도덕적 해이라는 녀석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 깊숙한 곳,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배달 앱에도 있고, 심지어 회사 조직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험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상품 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보험회사가 우리 운전 습관을 일일이 못 보듯이 우리 소비자들도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그 품질 노력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스마트폰을 파는데 겉보기엔 멀쩡해요. 근데 원가를 아끼려고 속에는 아주 값싼 저품질 배터리를 넣었다고 쳐봐요. 소비자는 그걸 모르고 사겠죠? 이것도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품 시장에서는 보험 시장의 자기부담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평판, 그리고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왜 좀 비싸도 수십 년 전통의 대기업 제품을 믿고 살까요? 그 회사가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허투루 만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즉, 강력한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우리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믿고 사세요. 라는 아주 비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 핵심 내용 머릿속에 한번 쫙 정리하고 끝냅시다. 첫째, 도덕적 해이는 왜 생긴다?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생긴다. 정보의 비대칭이죠. 둘째,
보험은 좋은 거지만 예방 노력을 하려는 인센티브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가장 완벽한 노력 수준 알스타는 어디다? 한계 편익 M리와 한계 비용 MC가 만나는 점이다. 넷째, 보험사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공동보험이나 자기부담금으로 너도 책임져 하고 압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아주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는 것,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재밌는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상품 후기 꼼꼼히 보고 배달 음식 시킬 때 식당 별점 꼭 확인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업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감시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아주 훌륭한 장치죠.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이 리뷰 시스템 때문에 반대로 소비자들이 별점 테러할 거야 하면서 갑질을 하거나 기업들이 돈 주고 좋은 리뷰를 조작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도덕적 해이가 생겨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